제일 높으시고 모시기 어려우신 분을 모셨습니다. 36년 됐더라고요. 36년 안 사셨죠? 네. 편하게 얘기해. 네. 저랑 안 맞는. 이렇게 솔직한 대답을. 고려대학교 의료원 유튜브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우름 토크 라떼는 말이야 드디어 3편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3편을 맞이해서 저희 병원의 주축이자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간호부를 모시고 오늘 라떼는 말이야 라떼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호부에서 제일 높으시고 모시기 어려우신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간호 부장님을 모셨고 작년에 입사하셔가지고 이제 1년밖에 안 되신 우리 선생님을 또 모셔가지고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아우름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1년차 간호사 권희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장님 소개도 한번 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간호부장으로 지금 3년째 일하고 있는 김명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간호부장으로 3년째 일하시면은 저희 병원에서 지금 몇 년째 일하고 계신 건지. 제가 36년 됐더라고요. 36년이요? 네, 입사가 86년도니까. 네. 네. 아직 36년 안 사셨죠? 네. 벌써 라떼의 네. 냄새가 진하게 커피 향기가 진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력차가 너무 나는데요. 간호사 하면은 또 일반인들이 태움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안 좋은 그런 인식들도 좀 있거든요. 저희 병원도 그런 게 맞나요? 이거 부장님 먼저 여쭤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생각 어떠세요? 그냥 솔직하게 지금 하세요. 옆구리 찔린 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편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래도 환자분을 대하는 거고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예민한 부분도 있고 강하게 잡아야 할 부분은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인격적으로 모독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사실 크게 당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그러면 약간 좀 과장된 면들이 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간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직장인 태움 문화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신규 입사자들도 교육을 해요. 이런 게 태움이다. 이게 태우는 사람도 이게 태운다기보다는 그냥 지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이 사람을 태운다 이런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거를 이렇게 주지시켜 줬을 때 본인이 실수한 거구나 사과하고 다시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례도 네. 좀 있습니다. 저희가 좀 과도기인 것 같아요. 엄한 문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것을 좀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고쳐나가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정말로 진정성이 좀 느껴지는 네.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생각할 때는 병원에 의사랑 간호사밖에 없는 줄 아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진료의 큰 축을 차지하는 게 간호사고 고대 구로병원의 간호사 숫자가 직군 중에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있나요? 2,500에서 2,60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네. 1,200명 정도가 간호부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부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1,200명이라는 얘기시죠? 네. 정말 영향력 있는 분을 오늘 모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하신 동안 가장 보람되셨던 적이 언제세요? 실무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환자들이 회복해서 가실 때 또는 이제 한 중간연차쯤 됐을 때는 뭐 임상 연구 논문 같은 거 해서 뭐 이렇게 학회지에 게재되고 상 받을 때 이런 게 좋았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보직을 맡아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는 간호사들의 업무 환경을 좀 개선을 시켜줬을 때, 간호사들이 굉장히 좋아할 때, 복잡했던 업무 프로세스를 좀 단축시켜서 고객 만족 같은 거를 이끌었을 때, 이럴 때가 훨씬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예. 36년의 내공이 느껴지십니다. 그럼 1년의 내공으로 봤을 때는 1년 동안 선생님은 무엇이 가장 보람되셨었나요? 환자분들이 이제 입원하셔가지고 뭐 덕분에 치료 잘 받고 갑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때그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칭찬 카드 같은 거 올라온 거 보면은 이제 또 많이 힘을 얻기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칭찬 카드라는 게 있군요. 네, 그래서 네. 환자가 직접 네네. 속상했던 일도 써도 되고 네, 맞아요. 어떤 일도 써도 되고 네. 카드가 2장입니다. 네. 그럼 뭐예요? 친절 카드가 있고요. 어, 불친절. 너무 무서운데요. 보고 계신다면 많이 앞으로 작성해 칭찬 카드 주시면 많이 좋을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아요. 우리 선생님의 특별한 부탁입니다. 1년 지났으니까요.
지금은 뭐 환자 대하거나 아니면 환자한테 해주는 간호 업무 중에 두렵거나 뭐 이런 거는 없으시죠? 실무 같은 거는 좀 많이 익숙해졌는데 초반에는 그렇게 정맥 주사하는 게 많이 무서웠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정맥 주사가 네. 여기 혈관에다가 네, 네. 일반인들이 말하는 링겔 놓는다고 네, 얘기를 하는. 네. 보통 막 간호사 하면은 주사 놓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적인 처치니까 그게 제일 무섭지 않았나 생각을 제 합니다. 생각에는 1년차 간호사 선생님도 그게 무섭지만 환자도 그게 무서워. 지금은 잘하시죠. 지금요? 이제 던지면 이렇게 들어간다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건 아직 네. 아니, 아직은- 부장님은 던지면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30명 오해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간호사들도 이제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시청해주시는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간호의 전문성이라는 걸 과연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1년차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간호의 전문성은 어디까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편하게 얘기해. 네. 자, 다시 1번 질문 저희 간호사 군기는 어디까지냐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간호사는 환자랑 가장 밀접하고 가장 오래 보고 질병뿐만 아니라 감정이라든지 이제 공감을 통해서 다른 부분의 케어가 가능한 것 같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 선생님들은 환자뿐만 아니고 보호자, 간병인, 심지어는 그 환자분의 경제 상황까지도 알 수 있는 환자의 토탈 케어를 담당해 주는 게 네. 과연 간호사가 아닌가. 거기에 또 전문성이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장님, 제가 맞게 말한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간호의 사실은 본질은 케어링인데 단지 질병만 보는 게 아니라 질병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고통을 다룬다고 해야 되나? 마음까지. 이런 데서 좀 전문성이 발휘가 될 필요가 있고요. 치료나 의료적인 어떤 그런 최종 결과를 봤을 때 이 숙련된 간호사가 제공한 간호를 받는 것과 아닌 것과 결과의 차이가 굉장히 또 많이 있어요. 결과라면 환자분이 낫는 것에 그렇죠. 있어서 과정도 그렇고. 치료에 있어서.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숙련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험도 필요하고 이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그때 서약을 할 때 환자한테 해로운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요. 간호사들도 서약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의사들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있듯이 나이팅게일 선서가 있어요. 나이팅게일 선서.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의료에서도 생명윤리가 중요하듯이 매우 중요하죠. 간호윤리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환자한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가면서 이 실무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많이 놓이죠. 부장님 이거 연습하고 나오신 거 아닌 거죠? 지금 멘트 연습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느낄 정도로 네, 너무 명쾌하신 대답이셨고. 네. 아니 저도 지금 의사로서 근무한 지가 거의 20여 년 가까이 네. 되지만 아유, 선생님들. 야, 정말 이렇게까지 간호가 환자의 진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간호 업무가 지금 36년 되신 분과 1년 되신 분이니까 너무 차이가 나네요. 네, 간호 업무가 옛날과 지금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정말 힘들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옛날에 뭐 차표도 수기로 막 손으로 쓰고 막 네네네. 그 의사들 막 악필 막 이런 것도 유명했죠. 글자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흘겨 쓰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게 진짜 내공이 없으면 이 오더를 제대로 의사들이 처방낸 것을. 네네 알아보는 거, 또 간호사들이 글자를 제대로 쓰는 거 이런 것도 문제였고요. 또 하나 간호의 큰 변화라면 전에는 간호하는 방식이 기능적으로 차지는 계속 차트만 리뷰하고 액팅은 환자들한테 가서 실무의 간호를 제공하고 기능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간호도 그렇게 하지 말고 팀을 나눠서 마이 페이션트로 환자를 본다면 간호사들의 전문성도 더 커지고 그 다음에 한 명의 간호사가 보는 환자 수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환자한테도 굉장히 숙련된 간호를 제공할 수 있고 취약한 부분들을 빨리 캐치해서 회복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발전하고 있군요. 예, 임상간호가 많이 변했고 아마 앞으로는 간호간병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는 간호 및 간병을 교육받은 간호 인력에 의해서 팀으로 제공하는 그런 게 지금 도입이 되고 있어서 업무 영역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커지죠. 아니 선생님, 간호간병 그게 뭔가요? 간호간병은 보호자가 없는 병동이라고 해서 보호자가 병동에 없을 네.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보호자분들이 하는 케어까지 전인적인 간호가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 저희 정형외과 병동도 지금 간호간병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고 네. 계시고요. 조무사 업무의 네. 팀을 이뤄서 조무사님이 계시고 이제 간호사가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호자가 없어도 되게 전반적인 케어가 다 가능하게 하고 있어요. 아니 처음 들어오셨을 때부터 간호간병이 시작했었나요? 아니면은 간호사를 하는 도중에 시스템이 도입된 건가요? 그때 하기로 결정이 되고 아직 도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한두 달 후에 이제 간호간병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간호간병이 얼마나 좋은지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셨겠네요. 그쵸.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장점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도 이제 전인적인 간호가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저희 이제 프라이드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전인적인 간호 네. 제공하실 수 있고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잘 모르셔서 할 수 있는 실수라든지 또 환자분들에게 해가 가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간병이 것으로- 전문화가 되는군요. 네, 그것까지 간병도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네. 바뀌겠네요. 보호자분들도 이제 부담이 많이 줄고 간병인을 또 구할 때 가격이 또 많이 들잖아요. 이 금액까지 입원료에 포함이 돼가지고 간호간병 들어간다고 돈을 아주 많이 내는 건 아닌가 봐요. 맞아요. 입원료에서 1, 2만 정도. 22,400원입니다. 네. 역시 정확하게. 부장님께서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셨습니다. 조금 더 이제 근데 이제 네. 암 환자들 같이 왜 그 산정특례 네, 받으시는 정부에서 중증이라. 지원을 90% 이상 해주는 그런 분들은 6,000원이더라고요. 하루에 6,000원 지불해서 간병을 다 받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예. 너무 좋은 제도네요. 정말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제 간호 업무에 대해서는 좀 저도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업무를 이제 또 넘어서서 간호사들의 복지라든지 근무 여건에서도 좀 궁금한 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 네, 네. 베일에 쌓인 게 너무 많습니다. 아, 의사들도 각 과별로 나눠져 있다시피 그렇죠. 간호사들도 분류가 많이 돼 있잖아요. 외래도 있고 있고 병동도 있고 중환자실들도 있고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네. 이런 데는 특수 파트로 특수 파트. 예. 네, 거기다가 이렇게 요즘에는 한 파트가 더 생긴 게요. 점점 교육 발전이. 행정. 예. 왜냐면 입사하는 네. 간호사들에 대한 아니, 저 체계적인 부장님께 교육과 점점 행정.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일단은 네 파트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나눠지면은 요 배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성적순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배치는 성적순은 아니고요. 네. 입사할 때 벌써 성적순이라든가 뭐 인성 면접을 거쳐서 검증이 된 사람들이고 이미 네. 고대 병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입사해서 배치는 본인들의 적성을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불가피하게 거기에 자리가 안 나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서 다른 배치를 받을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본인의 취향이나 적성에 좀 근거해서 배치를 하는 편입니다. 네. 선생님은 병동이 적성이 맞으시나요? 네. 특수 파트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한 대답을.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지금 그래서 약간 끊어졌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간호사의 전형적인 모습이 약간 병동 간호사의 모습 네.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직업을 선택한 거라서 그거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꿈꿔오던 네. 간호사의 상에 맞는 업무를 음. 지금 실제로 본인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병동이면 3교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던데 네. 간호사들은 전부 다 3교대를 하나요? 아니면 외래나 특수간호사들도 다 3교대를 하나요? 부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차이가. 예. 네. 그 외래는 상근이 맞고요. 상근이라면 그냥 낮 시간대만. 네, 8시 반, 5시 반 저희는 네. 의료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고 특수 파트 중에서도 뭐 인공 신장실이라든가 그런 파트는 2교대만 하고 있고요. 선생님 생각에는 교대라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상근직이 좋은 건가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장단점이 확실한 것 같아요. 3교대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긴 건 사실이에요. 그 상근직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고 또 쉬는 시간이 있고 또 주말에 쉰다는 그 루틴한 근무가 있는데 3교대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자꾸 바뀌니까 생활 리듬이 좀 깨진다는 점이 있고 대신에 3교대를 하면 평일에 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쉬는 날짜를 좀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단점이 분명한 것 같아요. 쉬는 날짜를 네. 본인이 이렇게 원하는 시간에 최대한 그래도 의견을 많이 받아서 해주시나 봐요. 네. 저희 병원만의 자랑할 만한 복지 혜택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 병원만에는 없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저희 생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생일 선물이랑 명절 선물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생겼더라고요. 선물 종류가 한 3-4가지면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선택할 수가 있게끔 바뀌었어요. 네. 간호부만의 좋은 혜택 같은 거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저희가 휴직 제도가 굉장히 그거 좋습니다. 중요하죠. 예, 네. 육아 휴직도 원하는 대로 다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돌봄 휴직도 있고 네. 또 5년 이상이 되면 휴직을 받을 수가 있어요. 6개월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용해서 사직보다는 휴직을 하고 다시 또 경력자로서 근무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해서 네. 굉장히 좋은 복지 시스템이에요. 유연한 휴직 시스템 너무 네. 좋은 제도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저희 병원에 지원하고 싶은 예비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네. 꼭 해줘야 될 얘기들인 것 같은데. 근데 벌써 이미 그런 게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번에 지원자가 엄청 늘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인기가 있는 고대 구로병원에 입사하셨는데 앞으로 예비 간호사가 되실 지금 간호대 학생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취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합격 비법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일단 면접을 잘 보는 거. 면접을 잘 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대답을. 아니 그러면 네. 저희 병원의 입사 면접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1차는 서류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라고 해서 테스트가 있고요. 경영진 면접, 최종 합격은 신체 검사에서 합격을 하면 최종 합격이 돼서 4단계를 거쳐서 입사가 되죠. 그러면 입사 면접 때 받으셨던 질문 같은 거 있나요? 간호사의 자질 3가지? 정답이 네. 있습니까 혹시? 정답은 돈은 족보 있나요 혹시? 네, 있어요. 아 네. 그럼 지금 그 3가지 족보 네. 대방출 한번 족보도 해주시죠. 족보 뭔가요 3가지? 타 직종 간의 협력 관계도 중요하고 또 음. 환자분들과의 대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요. 직무 능력, 그리고 3번째가 공감 능력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공감 능력. 대답을 생각 잘했네요. 못했던 거. 이래서 합격하신 그랬나 것 거군요. 같습니다. 이런 면접 같은 거 볼 때 사실 많이 떨리고 힘들잖아요. 면접을 볼 때 철석 부는 노하우가 있다면. 많이 웃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목소리도 크게 하고 되게 이건 발랄하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되게 당당한 모습 그리고 꼭 붙고 싶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보여주면 되게 좋은 것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와, 예. 정말 자신의 꿀팁을 대방출하시는 것 같은데 네.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고 또 취업도 많이 어려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원하는 꿈 많이 이루시길 바라고 구로병원도 참 좋은 병원이니까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와주시면 저희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환자분들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그 환자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간호감병 서비스라든가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술하시러 오시는 분들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술실에 걸어서 들어가실 수 있는 것도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게 당일날 와서 수술을 받고 입원하시는 그런 프로세스도 만들었거든요. 그런 만족도라든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응원의 박수와 그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신다 그러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환자분뿐만이 아니고 환자분과 방문객들 모두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고 하시던데. 네,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네. 게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환자분과 방문객, 보호자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거에만 좀 잘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마지막으로 통과 관문이 있습니다. 아,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셔야 되는데 항상 가운데 앉으신 분들은 잘하시는데 끝에 앉으신 분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